보니까 예비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그래서 한국교원대학교 검토교육과정 교육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 다음에 교원의 디지털 역량, 그 다음에 교원대학교 검토교육과 교육과정 등의 내용,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디지털 사회는 경제, 교육 및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회에서 디지털 역량의 핵심 요소가 중요한 요소를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런 교육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책을 펴고 있는데 2016년에 미래문화교육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을 발표했고요. 2018년에 교육부에서 교원양성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지원 사업을 좀 진행했고요. 2022년에 교육부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을 발표해서 진행했고, 최근 올 4월 달에 교육부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역량 강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교원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원 양성하는 기관에서 이 관련된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개선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 연구가 있어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디지털 역량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교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보 컴퓨터 교과가 이제 그런 과목을 가르치는 교원들이 디지털 역량에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교과의 교육과정을 좀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 교육과 교육과정을 분석을 해서 그 예비교원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을 어떻게 좀 진행하고 있는지 그러한 분석을 함으로써 디지털 역량 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교원의 디지털 역량인데요. 교원의 디지털 역량에 앞서 이제 역량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역량이라는 것은 이제 1973년에 맥클린에 의해서 이제 처음 논문에서 소개를 되었고요. 이 역량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구체적인 준거나 기준에 관련돼서 우수한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동기라든지 특질, 그 다음에 자기 개념, 지식, 기술 등 그런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은 이 역량에 대한 그런 환경 속에서 디지털 정보와 자료를 사용하는 동안에 올바른 윤리의식과 시민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 판단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역량 관련해서 이제 교원들의 디지털 역량인데요. 교원의 디지털 역량 관련해서는 2017년 레데코에 의해서 이제 처음 소개가 되었고요. 교원의 디지털 역량이라는 것은 교원이 디지털 기술과 환경에 대해 이해를 토대로 교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디지털 활용 능력과 그에 따른 윤리적 책임의식 및 올바른 가치를 갖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육과정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그 교육과정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보니까 교육 목표를 먼저 이제 정보과학과 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핵심 역량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정보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교육 목표가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내용 같은 경우는 표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컴퓨터 교육과 전공 교육과정의 편제를 보시는 건데요. 크게 이제 교육과 교육학하고 교육과 내용학 크게 두 개로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기본 영역과 선택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관련된 이수학점은 부학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교육과 내용학 같은 경우는 기본 영역과 선택 영역이 있는데요.
선택 영역에 이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하드웨어, 미래 정보 교육, 그 다음에 정보 활용 교육, 정보 과학 기초 이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0년의 교육과정 현재를 좀 분석해 본 결과 이제 교과 교육학의 기본이라든지 선택 그 영역에 대해서는 이런 현재의 어떤 변화가 없었고요. 교과 내용학 기본하고 선택의 정보 과학 기초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교과목에 대한 편제가 변화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교과 내용학 선택 부분에서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그 다음에 미래 정보 교육, 정보 활용 교육 이쪽 영역에서 학년도가 변함에 따라서 변화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것 좀 보시겠습니다. 교과 내용학 이제 소프트웨어 영역 과목 편성 변화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되겠지만, 2017년에 보면 이 응용 프로그래밍 1하고 응용 프로그래밍 2,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론이 2017년에 이제 기존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폐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 1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2, 그 다음에 자바 프로그래밍 이쪽 3개 과목이 2017년에 이제 새롭게 신설된 과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이 좀 페이지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AI 프로그래밍이 새롭게 신설된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이제 스마트 교육 시스템 개발이 21년에 그 과목이 페이지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운영 체제의 응용 과목이 페이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년에 AI 기초 프로그램하고 AI 심화 프로그래밍 이 과목이 새롭게 신설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이제 계속 유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과 내용학 이제 하드웨어 영역인데요. 이쪽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2017년에 컴퓨터 구제 응용, 그 다음에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유비쿼터스 컴퓨터 이쪽 과목이 이제 페이지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에 2017학년도에 보면 논리 회로, 그다음에 피지컬 컴퓨팅이 이제 신설된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 내용학 하드웨어 영역에 이제 2017년도에 많이 좀 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학년도에는 이제 변화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과목 변화가 있는 게 바로 이제 교과 내용학 미래정보교육 영역인데요. 이 미래정보교육 영역에서는 이제 2021년도에 인공지능과 미래교육 과목이 이제 신설된 걸 볼 수가 있고요. 2022년도에 AI 융합교육 프로젝트 과목이 신설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과 내용학 정보 활용 교육 영역인데요.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과목이 있는데 멀티미디어, 원격 교육론, 컴퓨터 그래픽스 이 세 과목이 이제 계속 편성되어 있다가 2022년도에 이제 그 중에 한 과목인 원격 교육 과목이 폐지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과정 10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그 분석한 걸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과 교육학하고 기본하고 선택 영역에서는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내용학, 교과 교육학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었고 교과 내용학 중에 이제 기본 영역은 변화가 없었지만 선택 영역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미래 정보 교육, 정보 활용 교육 이쪽 영역에서는 학년도가 지남에 따라서 과목이 폐지가 되고 신설된 그런 것들을 변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예비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하는 건데요. 이러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어떤 내용을 보면 이제 기존의 이제 교과 교육 내용 지식과 어떤 수업 방법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교과 교육학하고 교과 내용학 이쪽을 좀 융합한 새로운 과목을 교육과정에 이제 편성을 해서 개설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
컴퓨터 교육과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제 어떤 수업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전달 능력이 좀 많이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 그런 것들을 좀 예비 교원들이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디지털 기반 사회에서 이제 요구하는 역량, 이러한 역량을 위해서 기존 어떤 교사수업에서 벗어나서 이제 교과 내용학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뜨고 있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OTT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교사학습 방법을 좀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연구 결과를 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후속 연구로는 이제 이런 결과에 따라서 어떤 교과를, 어떤 과목을 개설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그런 교과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들을 이제 필요한 과목들을 이제 도출한 다음에 이제 다음 학년도에 그런 과목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